지금으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이곳은 서기 2067년 잦은 이상 기온 현상으로 병충해가 심각해지면서 당장 식량 부족으로 대부분 사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질소와 사라지는 식물들로 점점 줄어드는 산소. 그러니 땅은 황폐해지고 점차 가속화되는 사막화로 인해 모래폭풍은 일상입니다. 인류 대부분은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죠. 오직 농업에 집중돼야 했기에 달 착륙 등 헛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모조리 거짓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존재 가치를 잃었고 10년 이상 통제나 조작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는 인도 무인기. 국가도 힘을 잃었고 군대도 해체되었습니다. 전 나사 소속 테스트 파일럿 출신 조셉 쿠퍼 역시 지금은 마을 모든 트랙터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돌이 성향 물씬 풍기는 농부가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술 퇴보로 아내는 이미 병사했고 90년대 산증인 장인어른 도널드, 훌륭한 농부의 자질을 보이는 큰아들 톰과 자신의 방에 유령이 사는 것 같은 중력 이상현상에 예민해진 딸 머피와 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월드 시리즈 경기가 있던 날 일상이 된 모래폭풍. 경기는 취소되고 집으로 돌아오니 미처 닫지 못한 머피방 창문을 통해 중력 이상현상으로 묘한 패턴을 그리며 떨어진 모래. 이진법으로 분석해보니 특정 장소의 좌표가 나옵니다. 일단 출발. 몰래 차에 숨어있던 머피, 아빠와의 동행을 자처합니다. 후미지고 깊숙한 곳에 있는 수상한 출입금지 지역. 이곳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샤이엔산 지하에 건설된 지하기지, 북미 항공우주 방위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은 재결성된 나사가 사용 중입니다. 과거 멘토였던 물리학자 존 브래드 박사와 상봉하고 그와 그의 딸 생물학자 아멜리아 브랜드 박사를 통해 인류를 구조할 나사로 프로젝트가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음을 듣습니다. 나사로 프로젝트는 48년 전 토성 근처 웜홀이 갑자기 출현했는데 웜홀은 일반적인 것도 원래 토성 근처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것으로 그때부터 중력 이상 현상이 나타났던 것. 멸망 위기를 맞은 인류에게 새로운 행성으로 초대하려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웜홀을 열어준 것이라는 가설하에 무인 탐사선의 탐사 시작, 웜홀 너머의 후보 행성 12곳 발견, 목숨을 건 12명의 유인 선발대 탐사 출동, 그중 밀러 만 에드먼즈 박사가 보내온 적합 신호. 세 곳의 행성들이 진짜 적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구조할 우주 탐사대를 구성 중인데 밖에 나가본 경력에 뛰어난 조종사가 없어 대략 난감한 상황. 그런데 웬걸 제 발로 일이 찾아오다니 기쁨을 간신히 참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간절함을 담아 설득 모드 가동. 합리적인 의심 발동. 눈치 빠른 브랜드 박사, 인류 구조 계획 플랜 A와 플랜 B를 제시합니다. 플랜 A는 쿠퍼가 우주에 나가 있는 동안 중력 방정식을 진짜 열심히 풀 것임. 당연히 우주선을 제어할 중력의 값이 나올 것이고 나사 기지 그 자체가 될 우주선에 남은 인류 몽땅 태우고 해당 행성으로 이주하면 됨. 플랜 B는 물론 굉장히 아주 희박하지만 중력 방정식의 해답을 찾지 못했을 때 냉동된 500개의 수정란을 탐사선에 싣고 트리모 방법으로 새로운 행성에서 인류를 재건하는 방법. 신뢰감 형성에 부성의 공략까지 플랜 A의 성공을 장담하는 브랜드 박사. 자신의 아이들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프로젝트 합류를 결심합니다. 머피의 방 이유 없이 떨어졌던 책들. 모스 기호에 대입해 보는데 유령이라 믿었던 신호를 풀어보니 나온 단어 stay. It says stay, Dad. 꼭 돌아올 거라 약속을 하는 아빠. 인듀어런스 호 발사.
지구 궤도에 있는 본체와 결합.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인 후 토성까지는 2년. 자원 전략과 수명 유지를 위해 냉동 수면에 들어갑니다. No attachments. My father insists. 2년 후 순조로운 운항으로 토성의 궤도 진입. 웜홀을 찾았고 통과 중입니다. 공간의 균열을 본 아멜리아는 웜홀을 만든 존재와의 접촉일 거란 생각에 경이로운 설레임 가득. 가장 가까운 밀러 행성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블랙홀 가르강티아와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가르강티아의 중력 때문에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은 지구에서의 7년에 맞먹는 시간. 최대한 시간 왜곡을 피하기 위해 소형 레인저호로 재빠르게 갔다 오는 방법을 택합니다. 로밀리 교수는 탐사선에 남고 밀러 행성을 향해 내려간 대원들. 지표면이 전부 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신호가 감지된 곳은 얕은 바닷가. 그러나 적합 신호를 보낸 밀러 박사의 우주선은 이미 산산조각. 저 멀리 산맥도 보이는데 이런 하늘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의 거대함을 내뿜고 달리고 있습니다. 레인저호를 향해 전력 질주. 그러나 도일은 이미 늦었습니다. 물에 젖은 조종 시스템은 모두 먹통. 막막한데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거대 파도가 대기 중입니다. 밀러 행성은 블랙홀 가르강티아의 중력으로 인해 거대 해일을 조성 중이었고 이를 알 리 없었던 밀러 박사는 뭔가 유기체의 존재만을 파악하는 신호를 보냈던 것. 밀러 행성의 시간으로 단지 얼마 후에 탐사대가 도착했던 것입니다. 엔진이 복구되어 엔듀런스호로 돌아오니 이미 23년 4개월하고도 8일이 흐른 뒤입니다. 탐사대의 복귀를 실패로 간주한 로밀리 교수는 중력 방정식을 홀로 연구하고 있었죠. 지나온 시간, 지구로부터 온 아이들의 메시지를 확인 중인 쿠퍼. 결혼해 예쁜 딸을 낳았지만 사망했고 엄마와 할아버지 곁에 묻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톰과 아빠가 떠났을 때 나이와 지금 내 나이가 같은 날이라며 화를 내듯 아빠를 그리워하는 머피. 머피는 어릴 적 영특함을 알아본 존 브랜드 박사의 제자가 되어 박사와 함께 중력 방정식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중력 방정식 계산에 시간을 넣지 않은 허점을 발견하는데 당연히 알았을 존 브랜드 박사의 충격 발언. 중력 방정식을 풀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블랙홀 내부 관측 데이터가 필요한데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곳에 빨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중력 방정식은 영원히 풀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플랜 A는 불가능했으며 오로지 플랜 B를 위해 이끌어 온 곳임을 고백합니다. 밀러 행성에서의 지체된 시간과 부족해진 자원에 한 행성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 주기적으로 신호가 오고 있는 만 행성을 선택. 도착한 탐사대. 냉동 수면 중이던 만 박사를 깨우고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란 이야기에 안도감도 잠시. 존 브랜드 박사의 임종을 알리는 머피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지구에 버려진 사람들은 굶주림과 호흡곤란 속에 멸망하도록 내버려두고 떠난 것이냐고 아빠에게 따져 묻습니다. 거짓을 알게 된 쿠퍼. 새 행성도 찾았으니 자신은 지구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긴 세월 홀로 블랙홀을 연구했던 로밀리 교수의 불가능에 가까운 제시안. 만 박사의 로봇 킵 부품을 이용해 타스를 블랙홀로 보낸다면 운이 굉장히 따르면 블랙홀을 관통해 빠져나올 수도 있고 관측 데이터도 어쩌면 전송해 줄 수도 있다는 것. 불가피한 해결책이 되어 실행 준비 들어갑니다. 아멜리아는 정착 준비를, 로밀리 교수는 로봇 킵을 수리하는 동안 장거리 탐사를 나서는데 쿠퍼의 지구 귀환을 막으려는 만 박사. 설득이 통하지 않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애당초 육지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름이 얼어 생긴 지표면, 67시간의 차가운 낮과 67시간의 얼어붙은 밤의 반복, 암모니아로만 가득 찬 행성, 인류가 거주할 만한 환경이 아님을 만 박사는 진작 알고 있었죠.
자신의 구조를 명목으로 한 거짓 보고 신호였음이 들통날 위기에 책임과 비난받을 것도 확실하니 지구 귀환도 극구 반대. 로보킵도 일부러 고장냈고 로보킵에게 심어놓은 자포 장치로 인해 또 한 명의 귀한 동료를 잃고 말았습니다. 에드먼즈 행성으로 가기 위해 레인저호를 홀로 탄 만박사. 인듀런스호와의 무리한 수동 결합을 시도하고 결국 지나친 욕망과 욕심은 적을 부르고 맙니다. 심각하게 파손된 인듀런스호, 쿠퍼, 아밀리아, 로보타스는 각각 다른 우주선에서 엔진을 분사하고 있는데 블랙홀의 중력에 잡혀 끌려가기 시작했고 블랙홀 근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시간 51년이 흐릅니다. 추진력 향상을 위해 질량 감소는 필수. 블랙홀의 무한대 공간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정하에 데이터 관측을 위한 타스 우주선 분리.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에드먼즈 행성에 안전히 착륙할 수 있도록 로봇 케이스가 조정하는 아밀리아의 착륙선 또한 분리해 보냅니다. 쿠퍼의 우주선 블랙홀 어딘가에서 중력 요동에 견디지 못하고 우주복 차림으로 블랙홀과 단독 대면 중입니다. 시간조차 물리적으로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이 기묘한 공간은 5차원 존재들이 사는 세상을 쿠퍼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된 4차원 초입방체 테서렉트입니다. 머피의 방이 무한 진열된 공간에 책장 건너편 어린 머피가 보입니다. 불러보지만 닿지 않는 목소리. 과거의 머피와 현재의 자신을 막는 시간의 벽. 두드려 보는데 중력 파장으로 색이 떨어집니다. 과거 머피의 방에 살고 있다던 유령이 현재의 자신임을 알게 된 쿠퍼. 머피와 헤어지는 자신을 향해 가지 말란 단어를 모스부호로 보내는데 바뀌지 않습니다. 타스와의 교신이 이루어지고 블랙홀 관측 데이터를 입수했지만 전송은 불가라고 전하죠. 5차원 존재들이 워물과 테서렉트를 마련해 줬을 뿐 자신이 한 행동이 자신이 지구를 떠나는 원인이 되고 블랙홀로 빠진 것도 자신에 의해 일어난 일이며 모든 것이 인과관계 속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일임을 결국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된 쿠퍼는 모래폭풍이 분 날에 해당되는 공간을 찾아내 모래 패턴으로 나사 좌표를 보내고 머피에게 주었던 시계 초침의 움직임을 모스부호로 바꿔 관측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금세 모스부호임을 눈치챈 머피는 데이터를 분석해 중력 제어 방법을 발견해냈고 인류 생존 플랜 A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5차원의 존재들은 쿠퍼와 머피의 활약으로 생존에 성공한 먼 미래의 고등 인류였고 5차원의 인류가 쿠퍼를 돕는 건 역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테서렉트가 붕괴되기 직전 워몰을 통해 과거의 인듀런스호를 발견하고 뻗었던 손은 아멜리아의 손과 닿게 되고 아멜리아가 느낀 경이로운 설렘의 원인은 미래의 쿠퍼였던 셈이었죠. 깨어보니 이곳은 쿠퍼의 이름을 딴 인류 구조선 쿠퍼 스테이션. 지구의 시간 2156년 인듀런스호를 타고 지구를 떠난 해가 2067년이니 89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이고 쿠퍼가 머피를 다시 만나기까지의 체감 시간은 단 2주하고 이틀이 지났을 뿐입니다. 자신의 집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기념관, 동거동락을 함께한 타스도 있습니다. 수리를 마친 쿠퍼, 지구 나이 120세의 나이로 다시 우주로 향합니다. 쿠퍼는 인류의 새로운 정착지가 될 행성, 아멜리아가 있는 그곳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늘 그랬듯이. 차갑게 느껴지는 과학적 사실에 따뜻한 사랑의 위대함이 녹아들며 신비스러운 SF 영화로 사랑의 본질을 전하고 있는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놀란 감독이 딸을 위해 만든 영화라 언급했을 만큼 시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것, 가족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를 꿈꾸게 되는 황홀한 혼돈을 주었던 영화이기도 하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놀란 감독의 남다른 장인 정신은 곳곳에서 명장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끝없이 광활해 보이는 옥수수밭. 캐나다 엘버타주 캘거리에 60만 평의 토지를 빌려 옥수수를 직접 심고 자라기까지 6개월. 그 시간과 정성은 고스란히 영화에 표출되었습니다. 우주선 3총사, 본선 인듀런스호, 소형선 레인저호와 착륙선. 실제 비행기 제작에 쓰이는 소재들로 직접 제작하였고 CG를 최소화하여 현실감을 끌어올렸습니다. 극한의 고생 끝에 살아 돌아오면서 위대한 탐험 기록을 남긴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의 탐험선 이름과 같은 인듀런스호. 탐험기 에피소드에서도 영감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이름 자체가 전반적인 내용의 복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듀런스호가 우주 정거장처럼 원형으로 디자인된 것은 철저한 과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회전하며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형태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시계 형태의 각 시각에 있는 12개의 모듈은 9시, 12시 방향은 주거, 1시, 5시, 7시, 11시는 엔진, 3시는 극좋은 수면동과 생물과학연구동, 2시, 4시, 8시, 10시는 착륙 탐사 지원 모듈, 시계바늘은 외부 결합장치, 플랜 B를 위한 구조선이었기에 수백 개의 수정란이 탑재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선 발사 장면은 아폴로 4호 발사 때 나사에서 찍어둔 영상을 바탕으로 실감나게, 쿠퍼 스테이션은 스페이스 콜론이라고 부르는 인공 우주 거주지로 1976년 물리학자 제라드 오닐이 제안한 모델인 오닐 원통의 형태로 기동전사 건담에 등장하는 스페이스 콜로니와 닮아 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네모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모의 중력 방정식 해법의 핵심적인 열쇠를 제공하고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빛나는 해결사의 위엄을 보여준 로봇 타스. 7살 때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 감독이 되기로 결심한 감독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정체불명의 비석 모노리스를 쏙 닮은 로봇 타스를 기획합니다. 모노리스가 원시 인류에게 도구 사용법을 전해줌으로써 진화를 촉발했다면 타스는 현 인류에게 새로운 터전을 찾기 위한 열쇠를 전해줌으로써 진화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할 또한 굉장히 비슷하죠. 제작기간 6주, 제작비용 2천만원, 90kg의 무게, 유압장치를 이용해 배우 빌 어윈이 직접 조정하고 실시간 녹음으로 역할의 80%를 실시 없이 교묘히 해냅니다. 기술이 퇴보된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지닌 쿠퍼의 집, 사실적 화풍의 미국 국민화가 앤드루 와이어스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을 뛰어넘는 느낌을 표현해내며 과거와 미래, 안타까움과 절실함, 고독함과 쓸쓸함, 도전과 희망, 질문과 해답, 영화의 주제에 다가가기 위한 여러 감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선택의 장소가 됐죠. 블랙홀 내부인 테서렉트. 거대한 테서렉트 세트를 실제 만든 뒤 15대의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한 결과 허황하지 않은 고차원 공간을 재현해냅니다. 정말 먼 우주 어느 행성에 온 듯한 그곳. 토성의 위성 타이탄과 목성의 위성 이오를 모티브로 한 물의 행성 밀러는 아이슬란드의 브루나산디르 호수에서,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모티브로 한 얼음 행성 만은 아이슬란드 바트나웨콜 국립공원에서, 화성을 모티브로 한 사막 행성 에드먼즈는 캘리포니아 로선밸리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세계 명암 대비를 놀랍도록 잘 활용한 덕분에 흑과 백, 회색, 청색 등 단색조 영상은 우주의 무한 공간감과 깊이감을 만들어내며 마치 실제 우주 공간에 떠있는 것처럼 보였고, 30kg가 넘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들고 찍은 촬영 감독 호이트 반 호이테마의 노력 덕분에 우주선 안에서의 일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전달되었죠. 황폐해져 가는 지구의 모습. 1930년대 마구잡이식 경작과 극심한 가뭄으로 곡창지대였던 미 남서부 지역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던 실제 재난 더스트보울을 참고하여 절망적인 현재에 대한 사실성을 높였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킵손의 자문을 받고 실제 4년간 대학에서 상대성 이론을 공부하고 논문까지 발표하는 등 과학적 고증이 잘 되어 있는 탄탄한 원안.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할아버지 패러독스에 따른 의도된 균열이 발생합니다. 왜 이미 미래 인류가 존재하는데 과거의 인류를 살리려 했던 것일까?
과거의 인류가 이미 성공했으니 미래에 그들이 있는 것일 텐데 라고 말이죠. 일명 할아버지 패러독스라 부르는 이 역설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을 막으러 과거로 갑니다. 범죄를 막기 위해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지만 할아버지가 죽게 되면 할아버지 아들인 자신의 아버지가 태어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나 자신까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모순의 발생을 말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을 가진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객들은 이를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이를 0으로 나누었을 때에 해가 정의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감상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인터스텔라의 가장 큰 시장이 한국이라고 밝히기도 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유는 한국 관객들이 과학적 소견이 높아서였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과학적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쉽겠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해결 과정은 과학이라기보다 인류의 공통된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 가족에 의지하고 있고 영화가 보여준 인류 공생의 해법 역시 자기 희생을 무릅쓴 쿠퍼처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타심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별과 별 사이에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마음에 관해 때론 질문을 던지고 때론 해답을 주며 소중함을 느끼게 한 영화 인터스텔라. 어찌 우주와 마음 두 미지의 세계는 의도 닮아있는 걸까요? 이상 169분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